충격에 가까운 소식이 MLS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구단주 조 만수에토, 이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의 목표는 모하메드 살라와 케빈 데 브라이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입작전에 돌입한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터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 2명을 동시에 노린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MLS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의 말이죠. 만수에토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미국 300대 부호 중 한 명이죠. 월스트리트에서 신뢰받는 펀드 평가의 황제입니다. 그의 회사가 별 하나를 주면 수천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그가 보는 눈은 곧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었죠. 그런 인물이 지금 MLS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판이 시작된 건 불과 4달 전입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뒤였죠. 전 세계 유니폼 판매 1위. MLS 역사를 다시 쓴 상업적 폭발. 메시 이후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 자본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만수에토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처럼 국가 전체가 따라오는 선수를 데려오면 투자금은 회수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살라입니다. 이집트 전체를 움직일 선수. 덕배는 덤이었습니다. 메시가 있고 손흥민이 있는 리그. 여기에 살라와 덕배까지 합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LS는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닙니다. 세계 자본이 주목하는 새로운 격전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조 만수에토는 1982년 연봉이 보장된 회사를 박차고 나온 남자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승부를 걸었죠. 미국 주요 펀드들의 자산 내역을 모은 그 책이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월스트리트가 움직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확인한 공식. 국가 영웅급 선수는 메시가 아니어도 상업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공식의 다음 타자로 살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돈과 정면 승부를 벌일 준비 말이죠. 한편 LA에서는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지정선수 슬롯.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경쟁팀들이 살라와 덕배를 노리는 이 순간 LAFC는 손흥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축구의 변방이 아닙니다. 조 만수에토 같은 인물들이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판,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한민국과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도를 터뜨렸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구단주 조 만수에토가 모하메드 살라 영입에 나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시됐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도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MLS 팬들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가 무슨 돈으로 살라를 데려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사우디 리그가 제시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 만수에토라는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미국 300대 부호 중 한 명이죠. 월스트리트에서 그의 이름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펀드 평가의 세계에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슐랭 가이드 같은 존재입니다. 별 하나를 받으면 수천억 달러가 그 펀드로 몰려듭니다. 만수에토의 회사는 단순한 평가기관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가 좋다고 하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가 나쁘다고 하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축구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구단주들보다 투자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죠. 그런 그가 살라와 덕배를 노린다는 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산이 서 있다는 겁니다. 살라 영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앞서 만수에토가 왜 이 선수를 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살라를 데려오면 투자금이 회수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가 따라올 선수. 리버풀에서 보여준 상업적 가치. 자국에서 신적인 대우를 받는 유일한 월드클래스. 이 모든 요소가 만수에토의 계산기에 입력됐을 겁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간 뒤 MLS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흥분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살라와 덕배라는 이름이 MLS 이적 시장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MLS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뒤 편하게 몇 년 더 뛰다 가는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메시가 왔고 손흥민이 왔습니다. 이제 살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그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죠. 만수에토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마르에게 큰 금액을 제시했던 기록이 있죠. 그때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메시와 손흥민을 통해 MLS의 상업적 가능성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메시는 특별한 경우로 치부할 수 있었죠. 역사상 최고의 선수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월드클래스이긴 하지만 메시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업적으로 폭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 사실이 만수에토 같은 투자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메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 영웅급 선수면 충분하다는 공식이 만들어졌죠. 살라가 바로 그 공식에 딱 맞는 선수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위상은 손흥민이 한국에서 받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자국 팬들이 어디든 따라다니는 구조죠. 그리고 리버풀에서 증명한 월드클래스 실력. 만수에토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살라를 데려오면 시카고 파이어의 상업적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유니폼 판매, 티켓 수익, 방송권료, 스폰서십 모든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케빈 데 브라이너. 이 선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선수죠. 살라가 상업적 가치라면 덕배는 스포츠적 가치였습니다. 두 선수를 동시에 노린다는 건 만수에토가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였죠. 뉴욕타임즈의 보도 한 줄이 MLS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흥민이 연문을 통해 이제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진지하게 축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축구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시도 아니고 호날두도 아닌 손흥민이었죠. MLS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LA 거리 곳곳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었죠. 미국인들, 남미 사람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다녔습니다. 등번호 7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말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비에모 스타디움은 매 경기 매진 사례를 기록했죠. 손흥민이 뛰는 날이면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티켓 가격이 평소의 2배, 3배로 뛰어올랐지만 그래도 팔렸습니다. 방송 시청률도 폭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경기임에도 수백만 명이 TV 앞에 앉았죠. 미국 현지 방송사들도 놀랐습니다. LAFC 경기가 시즌 최고 시청률을 연달아 경신했으니까요. 스폰서들이 줄을 섰습니다. 손흥민과 연결된 브랜드 가치를 원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도 LAFC와의 파트너십을 원했죠. 클럽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업적 폭발이었죠. 하지만 메시는 특별한 경우로 여겨졌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니까요. 그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그 공식을 다시 증명해버렸습니다. 월드클래스이긴 하지만 메시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업적으로 메시와 비슷한 수준의 파급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죠. 조 만수에토도 이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말이죠.
손흥민 한 명이 만들어낸 수익 구조를 분석했을 겁니다. 유니폼 판매, 티켓, 방송권, 스폰서십, 라이선싱. 모든 항목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손흥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5천만 인구가 손흥민이 뛰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심을 갖습니다. TV를 켜고 유니폼을 사고 경기장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지지였죠.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그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국민적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만수에토는 이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를 가진 다른 선수를 찾기 시작했죠. 모하메드 살라가 그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이집트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살라는 신과 같은 존재죠. 이집트가 월드컵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살라 덕분이었습니다. 국가 영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을 끌고 왔듯이 살라는 이집트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1억 인구가 관심을 가질 선수죠. 여기에 중동 전체의 팬덤까지 고려하면 상업적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만수에토의 계산기가 돌아갔을 겁니다. 손흥민이 2달 만에 만들어낸 수익을 기준점으로 삼아 살라를 영입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손흥민 효과는 단순히 LAFC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MLS 전체가 혜택을 받죠. 리그 전체의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원정 경기마다 해당 도시의 경기장이 매진됐습니다. 상대팀 구단주들도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스타의 가치입니다. 본인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이죠. 메시가 그랬고 이제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에토는 시카고 파이어의 구단주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 건 단순히 시카고만의 성공이 아닐 겁니다. MLS 전체의 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그 가치가 오르면 모든 구단의 자산 가치도 함께 오르니까요. 손흥민이 연 2달의 기적. 그 기적이 만수에토 같은 큰 손들의 발걸음을 MLS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이 리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198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 만수에토는 당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자리였죠. 1980년대 초반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에토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로 가는 게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만수에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건 단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펀드들의 자산 내역과 운용 정보를 모은 책이었죠. 지금 보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펀드마다 수익률을 공개하긴 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없었죠. 만수에토가 만든 책이 그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그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샀죠.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책 한 권이 업계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만수에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넘어서 펀드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별점 방식이었죠. 미슐랭 가이드가 레스토랑을 별점으로 평가하듯이 그는 펀드를 별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간단하지만 강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별점이 곧 투자의 신호등이 됐습니다. 별 3개를 받으면 자본이 몰려들었습니다. 별 하나를 받으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죠. 펀드 매니저들은 만수에토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갈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수에토의 회사는 업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의 평가 없이는 큰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졌죠. 펀드 업계에 공신력 있는 심판이 된 겁니다. 수익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펀드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구독료를 냈죠. 만수에토는 중개자로서 양쪽에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1982년에 연봉 10만 달러를 박차고 나온 남자가 지금은 미국 300대 부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를 말렸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수에토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죠.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펀드들이 제공하는 정보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그 틈새에서 거대한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축구팀 운영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를 인수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수에토는 팀에 꾸준히 투자해왔죠. 하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수에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가 MLS에 왔을 때 그 상업적 성공을 분석했을 겁니다. 손흥민이 왔을 때도 똑같이 분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국가 영웅급 선수는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메시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손흥민은 재현 가능한 모델이었죠. 같은 구조를 가진 선수를 찾으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살라가 그 답이었습니다. 만수에토는 감정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숫자로 판단하죠. 살라를 영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겁니다. 1982년 안정을 버리고 모험을 택한 남자. 그 선택이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MLS에서 또 한 번의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라라는 이름을 손에 쥐고 말이죠.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MLS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다른 선수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상업적 성과도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유니폼 판매가 폭발했고 경기장은 매진됐습니다. 티켓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올랐죠. 리그 전체의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메시만의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조 만수에토 같은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메시는 특별한 케이스다. 재현할 수 없는 성공이다. 다른 선수를 데려와도 같은 효과를 낼 순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LA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전 세계 유니폼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LAFC 경기는 매진 행진을 이어갔죠. 방송 시청률이 폭등했습니다. 스폰서들이 줄을 섰습니다. 메시와 비슷한 수준의 상업적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메시가 아닙니다. 축구 실력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죠. 발롱도르 7회 수상자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메시만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재현 가능한 모델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일까요? 선수 개인의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에서의 위상이었죠. 국가 영웅이라는 지위. 나라 전체가 응원하는 선수. 그게 상업적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상징입니다. 5천만 인구가 그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가 뛰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심이 쏠리죠. 유니폼을 사고 경기장을 찾고 TV를 켭니다. 이 구조가 메시 없이도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메시는 전 세계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모든 축구 팬들이 사랑하죠. 반면 손흥민은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덤과 특정 국가의 집중적인 팬덤. 두 가지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적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처럼 전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 영웅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죠. 만수에토는 이 공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를 가진 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완벽한 후보였죠. 이집트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살라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집트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 그 중심에 살라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영웅이 된 순간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살라를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살라가 리버풀에서 뛸 때 이집트 전역에서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봅니다. 그의 골을 보기 위해서죠. 리버풀 유니폼 판매량 중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손흥민과 한국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국이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월드클래스 스타. 국가 전체가 자랑스러워하는 선수. 그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국민적 기쁨이 되는 구조. 이게 상업적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수에토는 손흥민을 통해 이 공식을 확인했습니다. 메시는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손흥민은 재현 가능한 모델이었죠. 그리고 살라가 그 모델의 다음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에서 손흥민으로, 손흥민에서 살라로. 이 흐름이 MLS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리그가 아닙니다. 국가 영웅급 선수들이 모이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선수가 서 있다는 사실. 손흥민이 단순히 잘 뛰는 것을 넘어서 투자 모델 자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살라가 그 모델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차례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간 뒤 MLS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죠. 한쪽은 흥분했고 다른 한쪽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각자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를 제치고 살라를 데려오면 리그 역사상 가장 큰 성취다. 이런 댓글이 레딧과 트위터를 달궜습니다. MLS 팬들에게 살라는 꿈의 영입이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니까요. 은퇴를 앞둔 선수가 아니라 여전히 전성기인 선수를 데려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꿈을 꿔야 한다. MLS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살라 같은 선수의 이름이 MLS 이적설과 엮인다는 게 말이죠. 메시 효과, 그리고 손흥민 효과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시카고 구단주는 예전에 네이마르에게도 큰 돈을 제안했던 사람이다. 만수에토의 과거 행보를 아는 팬들은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실제로 큰 선수를 노린 적이 있었죠.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반대편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돈을 포기하고 시카고로 올 리가 없다. 현실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사우디 리그가 제시할 금액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주급만 수억 원을 훌쩍 넘길 겁니다. 세금도 없죠. 순수익으로 따지면 MLS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레전드가 되고 싶어 한다. 이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살라는 아직 리버풀에서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맛봤죠. 리버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일부 이집트 팬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동 정치와 정서를 고려하면 미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의 관계, 중동 내부의 정치적 역학, 이런 요소들이 살라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미국 팬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월드컵 준비를 생각하면 MLS가 나쁘지 않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살라 입장에서 미국 리그에 적응해두면 월드컵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시차 적응, 기후 적응, 경기장 적응까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는 큰 도시다. 이집트 커뮤니티도 있다. 생활 환경을 고려한 의견이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중동 출신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살라가 적응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MLS가 사우디를 이긴다면 그건 리그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가장 핵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살라 한 명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MLS가 사우디와 경쟁할 수 있는 리그로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 MLS는 사우디와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제시하는 돈을 따라갈 수 없었죠. 하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낸 상업적 성공이 판을 바꿨습니다. 이제 MLS 구단주들은 계산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주고 스타를 데려와도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메시와 손흥민이 증명했으니까요. 살라도 같은 구조를 가진 선수입니다. 팬들의 논쟁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사우디의 돈,
리버풀과의 계약, 살라 본인의 의지.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하지만 꿈을 꾸고 싶은 마음도 이해됩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MLS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테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살라와 MLS를 연결시키는 게 말이 안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팬들이 진지하게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연문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MLS는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리그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LAFC는 독특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감독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색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보통 명장을 데려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LAFC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을 영입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월드클래스 윙어였죠. LAFC는 큰 돈을 들여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지오르지오 키엘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벤투스의 레전드 수비수를 영입했죠. 이 두 선수에게 쓴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LAFC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의 가치를 올린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일과 키엘리니가 있을 때 LAFC는 MLS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반면 감독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밥 브래들리가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축구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세계적인 명장은 아니었습니다. LAFC는 그걸 알면서도 브래들리를 선택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 승진이었죠. 어시스턴트 코치에서 감독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형 감독을 데려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번 시즌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마크 도 산토스가 새 감독이 됐습니다. 역시 내부 승진이었죠. 어시스턴트에서 감독으로 올라온 겁니다. 외부에서 큰 이름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려왔으면 감독도 그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 아냐?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필요하죠. 유럽 B클럽들이 명장을 모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지만 LAFC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감독은 실패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즌 중이라도 바꿀 수 있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보상금을 주면 그만입니다. 반면 DP 선수는 다릅니다.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는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시즌 중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적 시장이 열려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를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LAFC는 선수 영입에 모든 걸 겁니다. 감독은 실용적으로 가되 선수는 최고를 데려오자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MLS컵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마크 도 산토스의 기자회견은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첫 마디부터 자신의 스타일을 분명히 했죠. 스타 플레이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수들이 좋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직설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첨하지 않겠다는 거죠.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에게도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손흥민도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할 겁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는 말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로요. 단장의 말도 중요했습니다. 선수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도 산토스를 지지했습니다. 내부 신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시스턴트로 함께 일하면서 선수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죠. 갑자기 외부에서 온 감독보다 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LAFC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감독은 팀 내부에서 키워서 쓰되 선수는 밖에서 최고를 데려온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감독은 그걸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 방식이 손흥민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도 산토스는 손흥민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손흥민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감독이 아무리 좋아도 선수 전력이 부족하면 우승은 어렵습니다. 손흥민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세 번째 DP 슬롯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LAFC는 선수 영입에 올인하는 팀입니다. 그 철학을 이제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을 설득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킬 차례였죠. 항상 우승을 노리는 B클럽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LAFC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 선수 슬롯을 채우는 일이죠. MLS 규정상 팀당 3명의 DP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정 선수는 셀러리캡 제한을 받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쉽게 말해 큰 돈을 줄 수 있는 자리죠. 손흥민이 첫 번째 DP입니다. 팀의 간판이자 상징이죠. 두 번째 DP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우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감독은 시즌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경질하면 됩니다. 비용도 크지 않죠. 하지만 DP는 다릅니다. 한번 데려오면 시즌 내내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적 시장은 제한적입니다. 시즌 중에는 이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려도 짧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DP 선발은 신중해야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력 균형이 무너지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트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팀 전력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케인이 떠난 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공격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만 막으면 됐죠. 2명, 3명이 붙어서 막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MLS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만 막으면 LAFC를 막을 수 있다. 상대팀 감독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 경기 손흥민에게 2명씩 붙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프리해지죠. 그 프리한 선수들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팀이 손흥민한테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선수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DP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책임질 선수. 상대팀이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손흥민을 2명이 막으면 그 선수가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쟁팀들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카고는 살라와 덕배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카고가 갑자기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LAFC 입장에서는 위협이죠. 인터 마이애미에는 메시가 있습니다. 수아레스도 있죠. 부스케츠까지. 이미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LAFC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손흥민을 영입할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승을 노리는 B클럽이라고 했죠. 손흥민도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DP 선택은 단순한 영입이 아닙니다. LAFC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동료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가 토트넘에서 겪었던 외로움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 팬들의 바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 혼자 싸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팀에서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LAFC는 선수 영입에 올인하는 팀입니다. 감독에게는 인색해도 선수에게는 과감합니다. 그 철학을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세 번째 DP를 통해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줄 때입니다. 우승방 정식은 간단합니다. 손흥민 더하기 훌륭한 동료들. 여기에 팀워크와 전술이 더해지면 우승입니다. 첫 번째 항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을 채울 차례입니다. 조 만수에토의 회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펀드 평가의 세계에서 그의 회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점 시스템으로 펀드를 평가하죠. 별 하나를 받으면 수천억 달러가 그 펀드로 몰려듭니다. 별을 잃으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투자자들이 만수에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다고 하면 투자하고 나쁘다고 하면 빠집니다. 시장이 그의 평가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MLS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구팀 운영에도 같은 시각을 적용하고 있죠.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살라 영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계산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수에토가 MLS를 투자처로 본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손이 진지하게 이 리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가 돈을 쓴다는 건 회수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메시가 왔을 때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특별한 케이스로 여겨졌죠. 역사상 최고의 선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 불가능한 성공으로 봤습니다. 손흥민이 그 판단을 바꿔놓았습니다. 메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증명했죠. 국가 영웅급 선수면 충분하다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MLS는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닙니다. 월드스타들이 전성기에 올 수 있는 리그가 됐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메시와 손흥민이 그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살라 차례입니다. 만약 시카고가 살라를 데려오는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모델이 완전히 정립됩니다. 3번의 성공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메시, 손흥민, 살라. 다른 구단주들도 움직일 겁니다. 국가 영웅급 선수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자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선수들 말이죠.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면 상업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MLS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MLS 이적을 고려합니다. 사우디 리그와 경쟁합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 축구 시장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왔죠. 이제 거대 자본이 MLS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 만수에토는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신뢰받는 투자자가 축구에 진지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호들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만수에토가 성공하면 따라올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축구의 변방이 아닙니다. 세계 자본이 주목하는 새로운 격전지가 됐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중동도 아닌 미국이 축구 투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 자본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투자 모델을 만들었고 성공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공식을 따라 더 많은 스타들이 올 겁니다. 손흥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로 갈까요? LAFC는 그 돈을 다시 팀 보강에 써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더 좋은 동료를 만들어줘야 하죠. 3번째 DP를 채워야 합니다. 우승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게 손흥민에게 하는 보답입니다. 그가 만들어준 상업적 성공을 스포츠적 성공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손흥민도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만수에토가 살라를 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MLS는 완전히 다른 리그가 됩니다. 메시, 손흥민, 살라가 함께 뛰는 리그.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권료도 올라갈 겁니다. 스폰서십도 늘어날 겁니다. 모든 구단이 혜택을 봅니다. 리그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손흥민 한 명이 만든 변화가 리그 전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슈퍼스타의 진짜 가치입니다. 한국 팬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토트넘에서처럼 혼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LAFC는 그 바람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준 수익을 다시 투자하면 됩니다. 3번째 DP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면 됩니다. 미국 축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 자본과 세계 축구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손흥민 본인에게도 행복한 결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